시장이 지역사회의 반발을 의식해 이전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역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남구의 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차량들이 잇따라 고장나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에서 복합 문화교육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도 대표 도서관 설립과 지자체에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고리원전 소방대원 마약 투여 사건과 관련해 해당 소방대원 2명이 해임되고 고리원전 본부장과 경영지원처장 등 관련 간부 전원은 직위 해제 조치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금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 15.7도, 낮 최고 2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형적인 가을 날씨 속에 추석 연휴 기간은 오늘보다 다소 쌀쌀한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지방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 가끔 구름 끼는 가운데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가 될 것으로 울산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동구에서 40대 가장이 초등학생 아들을 납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찾았지만 마약 투약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는 이 가장은 아직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 순찰차가 동구 남목동 일대를 수색합니다. 경찰이 쫓는 사람은 마약 투약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는 조직폭력배 43살 손모 씨. 손 씨는 그젯밤 7시 50분쯤 부부싸움을 한 뒤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을 데리고 자살하겠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다급해진 손 씨의 부인은 흉기를 든 남편이 마약에 취했을 수도 있다며 아들을 구해달라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신의 차에 아들을 태운 손 씨는 밤 8시쯤 자신의 집이 있는 방어동을 출발해 1시간 반 뒤인 9시 반쯤 남목동에 자동차를 버려두고 아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경찰 순찰차가 자신의 차를 발견하자 차를 버린 겁니다. 손도끼 들고 아이 데리고 있다니까 일단 아이 안전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일제 수색했죠. 경찰은 부인과 함께 아들만은 보내달라며 끈질기게 손 씨를 설득했고 손 씨는 신고 6시간 만인 새벽 2시쯤 동구청 앞에 아들을 데려다 놓고 다시 도망갔습니다. 경찰은 손 씨가 마약을 했을 경우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보고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한 주유소에서 같은 날 기름을 넣은 차량들이 잇따라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최근 한 주유소에서 벌어진 일인데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규태 기자입니다. 59살 김모 씨는 지난 10일 밤 8시 50분쯤 울산의 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가 갑자기 길 한복판에서 멈춰 선 겁니다. 80km 달리는 그 도로에서 기름 때문에 차가 멈췄다 하면 그건 죽어야 되지. 그래서 그래 겨우 살았다 하는 게 천만다행이라요 진짜로. 서비스 센터에서 연료 계통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은 김 씨가 직접 시료를 채취해 한국석유관리원에 분석을 의뢰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름의 16.2%가 물이라는 거였습니다. 같은 날 이 주유소를 이용한 54살 안상열 씨도 3km가량을 달리다 차량 시동이 꺼졌습니다. 제 차에 그 기름 탱크에 있는 기름을 경찰관 입회하에 채취한 기름인데 그중에 4분의 1이 물입니다. 심지어 피해 차량 가운데 주유한 기름의 42%가 물인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청에 접수된 이 같은 피해 차량만 5대. 모두 지난 10일 오후부터 11일 사이 같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뒤 이상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피해 차주들은 같은 주유기를 사용한 차량에서만 이 같은 문제가 생긴 만큼 물이 섞인 휘발유를 판 주유소 측의 과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주유소 측은 그럴 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5월달에 우리가 공사를 해가지고 탱크 금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물이 들어가면은 센스가 울립니다. 그것도 작동이 안 돼 있었고. 피해 차주들은 민사소송 등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으며 해당 주유소는 석유관리원의 공식적인 분석 결과가 나오면 보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도서관이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복합 문화교육 공간이 되려면 지자체에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도 늘리고 도서관끼리 통합된 서비스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혼으로 이민 온 여성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수업이 개설된 한 도서관.
도서관은 책을 읽는 교육 공간뿐만이 아니라 복합 문화 교육 공간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도서관은 교육청보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설립하는 추세이고 경기도는 90%가 도서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당 도서관 수와 장서 수가 하위권인 울산은 지자체가 공공도서관을 더 많이 설립하고 예산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주요 도서관을 교육청이 운영한다는 이유로 운영비의 7%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다른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서울이 30%, 대구, 인천이 2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도 지자체와 협력하고 전체 도서관들이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07년 시행된 도서관법에는 시도는 도서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 대표 도서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울산은 시청과 교육청이 운영비에 대한 의견차가 커 5년째 대표 도서관은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은 도서관끼리 협력 네트워크라고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군데 집중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형태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울산시는 내년부터 대표 도서관을 지정할 예정이지만 부산 같은 통합된 서비스는 2017년 시립도서관 준공 뒤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울산의 대표 도서관을 지정하여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운영으로 많은 시민들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미래상의 척도라는 공공도서관이 시민들을 위한 교육문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포항으로 본사를 옮기려던 성진지우텍이 지역사회의 반발을 인식해 이전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외지기업에 인수된 향토기업들의 본사 이전 문제가 지역 상공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진지오텍이 어제 개최할 예정이었던 이사회를 다음 달 초로 전격 연기했습니다. 당초 어제 이사회에서는 포스코의 계열사인 포스코 플랜텍과 합병하면서 본사의 포항 이전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향토기업의 본사 이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강도 높은 반발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는 결정을 할 단계나 발표할 단계가 아니고 모든 게 방법을 찾아가는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울산의 대표적 향토기업인 성진지오텍의 본사 포항 이전 검토 소식이 알려지자 울산의 상공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3년 전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인수할 당시 본사를 울산에 두기로 했다며 본사 이전 방침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울산이 성진지오텍을 위해서 베풀어진 사랑 등을 충분히 헤아려서 이번 본사 이전 논의를 대승적 차원에서 철회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비록 그룹 차원의 구조조정에 따른 본사 이전 논의지만 지역사회의 반발이 높아질 경우 합병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울산의 향토기업 가운데 성진지오텍처럼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된 삼창기업과 한택, 대경 테크노스와 신한기계 등은 아직까지 본사 이전 논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 사업 구조 조정을 통한 본사 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울산은 단순한 생산기지로 전락해 세수 감소와 자금의 역외 유출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자동차가 프랑스에서 개막한 2012 파리 모터쇼에서 투싼 iX 수소연료 전지차 양산형 모델을 공개하고 세계 최초로 양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이 모델을 연말부터 울산 공장에서 생산해 2015년까지 유럽 등 전 세계에 1,000대를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중공업이 한국항공우주산업 매각을 위한 예비 입찰서를 제출해 대한항공과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매각 주관사인 KDB 산업은행은 예비 입찰서를 평가한 뒤 결의를 거쳐 다음 주 본입찰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울산 석유화학공업단지 협의회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후원금 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후원금은 빈곤가정 아이들이 행복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어린이재단이 선정한 가정에 10만 원씩 지원될 예정입니다. 무역협회 울산본부는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해 무역 융자제도를 대폭 개선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개편된 융자제도는 수출 이행과 해외시장 개척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융자 용도를 수출 마케팅으로 통합해 대출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울산을 방문해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영유 직후인 다음 달 4일 울산을 방문해 새누리당 울산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도 다음 달 중으로 울산을 방문해 울산 지역 지지층 확산에 나설 예정이며 안철수 후보도 다음 달 초 철수 산악회 울산 지부 발족에 맞춰 울산에서 첫 대선 행보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원전 소방대원 마약 투여 사건과 관련해 해당 소방대원 2명을 해임하고 지휘 책임을 물어 고리원전 본부장과 경영지원처장 등 관련 간부 전원을 직위 해제 조치했습니다. 한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전에 근무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약물 복용 검사를 확대하고 정기검사와 함께 연중 불시 수시 검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발전소 소방 업무를 정부와 협의해 소방방재청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알프스라는 산 이름을 사용하는 뉴질랜드 퀸즈타운과 스위스 티틀리스, 그리고 중국 허베이성 대표단을 다음 달 10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영남알프스 억새축제에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도시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산업관광 공동협력 울산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본 토야마 시장은 갑자기 불참을 통보해와 최근 한일 관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소매 유통업의 4분기 경기 전망이 어두워 연말 특수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울산상공회의소가 발표한 4분기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는 93으로 기준치 100은 물론 3분기 전망치 103보다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또 3분기 경기실적 지수는 58로 나타나 2분기에 80보다 떨어지는 등 실물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닷새간 비상진료 대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10곳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5개 보건소는 순환진료에 나서며 남구 달동 가람약국은 심야에도 계속 문을 열 예정입니다. 특히 응급 상황이 생기면 119나 응급의료정보센터인 1339로 신고하면 적정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연휴 기간 동안 시내버스 운행은 평균 30에서 40% 줄이고 지선버스는 하루에 최대 34대, 마을버스는 최대 22대까지 운행을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 화장률이 80%에 육박하며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지역 화장률은 79.8%로 전국 평균 71.1%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장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으로 85.5%를 기록했고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51.9%에 그쳤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이웃을 살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44살 김모 씨에게 검찰 구형인 징역 3년보다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전과 22범인 김 씨는 지난 5월 이웃에 사는 50살 송모 씨로부터 늦게 귀가한다고 얼굴을 맞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